지금부터 2026 희소 티처스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희소 샘플러스에서 전공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황건우 강사입니다. 자,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는 처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다시 임용시험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처음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행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 시험 기출이었죠. 2024년 기출 문제와 그리고 나서 현행 시험 제도인 서답형 유형으로 들어온 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년치 기출문제 분석표를 살펴보면서 시험 출제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자, 내년도 윤희재, 황건우 전공국어팀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내년에 운영하는 제도라든가 임용시험 대비 학습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먼저 첫 번째 현행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자, 먼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 2급이 필요합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사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심화 3급 이상이에요. 심화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죠?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원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1차 시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차 시험을 한번 보시면 자, 제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서답형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교육학 분야와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지필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먼저 1교시, 1교시를 보시면 1교시 같은 경우는 총 60분이에요. 60분 동안 교육학, 논술 한 문항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교시와 3교시 같은 경우는 전공 시험인데요. 전공 A 같은 경우는 총 12문항이에요. 12문항을 90분 동안 풀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님들. 자, 그리고 나서 전공 B 같은 경우는 총 11문항입니다. 90분 동안 11문항을 풀이를 해야 되고 역시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점, 40점, 40점 총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차 시험 보겠습니다. 자, 2차 시험을 보시면은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요. 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지도안 작성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안 작성 시험, 수업 실연, 개별 면접으로 2차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100점 만점이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비지도안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안 작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 실현하고 개별 면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하고 개별 면접에 더해서 수업 나눔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업 실현을 하고 난 뒤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역시 100점 만점이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수업 실현이라든가 면접 같은 시간 그리고 배점, 각 지역별로 시간이나 배점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자, 그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님들? 자, 요렇게 자,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한 정보를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바로 직전 시험 기출이었습니다. 2024년 자,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2024년 기출 분석을 한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국어 교육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교육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해동 능력의 개념을 물어봤고요, 님들. 그리고 나서 읽기 유창성의 구성 요소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득하는 담화에서의 청중 분석 요소를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조직 전략을 물어봤죠. 이 메시지 조직 전략 같은 경우는 일면 메시지, 양면 메시지 전략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자, 어김없이 장문 이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장문 이론별, 즉 형식주의 장문 이론하고 인지주의 장문 이론에서의 고쳐쓰기 개념을 물어봤고 더불어서 여기 돌려읽기 전략도 함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논증의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채점
신뢰도라든가 그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추론적, 비판적 읽기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어 교육론 같은 경우는 조금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 보시죠. 자,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은 교육과정 내용보다는 이론서 내용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문 적용형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가령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가령 A형 5번 문제예요. A형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설득하는 담화에서의 청중 분석 요소, 메시지 조직 전략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지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답안을 도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 문법을 보겠습니다. 현대 중세 문법을 한번 보시면은 현대 중세 문법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체감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님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기입형으로 피동사와 사동사 그 다음에 용언의 특성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우리가 피동사, 사동사, 용언의 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자, 기입형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자, 괄호 앞 뒤로 힌트가 너무 없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님들 따라서 자, 비교적 난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시면은 코웃음을 합성어로 볼 수 있는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개별 접두사와 전미사의 의미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또 15세기 국어와 근대 국어를 비교를 해서 자, 국외음화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님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 또 문장의 중의성 그리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기능 변화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즉 객체 높임에서 상대 높임 내지는 화자 겸양으로 그 기능이 바뀌었죠. 님들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그리고 나서 우문 리을하고 밤, 모음, 오후의 자질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말씀드려 보면은 자, 문법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체감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역시 자, 이론서 내용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암기형 문제보다는 지문, 예문 적용형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입형 문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지식을 모른다기보다는 자, 괄호 앞뒤로 힌트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힘들? 자, 이렇게 문항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 12개년치 기출문제 분석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기출문제 분석표를 한번 볼게요, 힘들.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국어 교육론입니다. 국어 교육론 보시면은 자, 교육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9학년도 시험부터 7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화법 같은 경우는 대체로 2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독서하고 작문 같은 경우는 2문항 내지는 3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읽기하고 자, 쓰기의 통합이에요. 읽기 쓰기의 통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통합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 2.5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교육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7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고 독서와 작문 같은 경우는 2문항 내지는 3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요거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엔 문법을 한번 볼게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대체로 21학년도 시험이에요. 21학년도 시험부터 대체로 7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현대가 대체로 5문항, 중세가 2문항씩 대체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요걸 조금 더 5개년치로 압축을 할게요. 5개년치로 압축을 해서 자, 세부 출제되는 영역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현대국어, 현대문법부터 보겠습니다.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강세예요. 여기 보시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에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님들. 자, 요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중세 문법으로 넘어가면은 자, 중세 문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입니다. 의미론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근데 비교적 직전 시험에서는 이렇게 국어사입니다. 국어사 2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그러므로 국어사도 우리가 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요거 보여드리고 자,
지금까지 본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 출제 경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론부터 보시면, 자, 국어 교육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자, 이론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암기 위주의 문제가 있기도 해요. 암기 위주의 문제가 있기도 한데, 자, 비교적 지문 적용형, 탐구형 문제가 섞여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 내용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내용이 쉽다 보니까 자, 단순히 지식을 묻기보다는 지문 적용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법이에요. 문법 한번 보시면은 문법 같은 경우는 특정 개론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정 개론서에서 그 문맥을 가져와서 그대로 출제를 하는 그런 문제도 많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개론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탐구형, 적용형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난이도는 매우 높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 중세국어도 한번 보시면,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중세국어 그 지식을 단순히 묻기보다는 근대국어라든가 현대국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자, 국어사 문제가 비교적 최근에 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것들을 출제 경향성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경향을 봤을 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결론적으로 자, 교육론이든 문법이든 똑같습니다. 이론서, 개론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론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형님들. 자, 그리고 나서 자, 교육론 문법 역시 마찬가지로 자, 단순 지식을 묻기도 하지만은 지문, 예문, 적용형 위주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형님들. 따라서 자, 적용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용 연습을 많이 하시려면 아무래도 교육과정 내용 또한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중세 문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중세 문법, 15세기 국어의 지식을 단순히 묻기보다는 근대 국어나 현대 국어와 비교해서 답을 쓰는 이런 문제들이 두루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애초에 자, 요 부분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실 때 근대국어,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제 경향성을 보면서 뽑아낼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 경향성이에요. 자, 바로 직전 시험이었고, 그리고 나서 12개년치 기출문제 분석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자, 기출 경향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자, 내년도 2025년 윤희재 황건우 전공국어팀 자,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님들. 자, 연간 커리큘럼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부터 볼게요, 님들. 보시면 자,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3개월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2개의 반이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론서 내용하고 교육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즉, 교육론, 문법, 문학 공통으로 자, 이론서 내용, 교육과정 내용을 정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님들. 자, 특히 자, 교육론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교육과정반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로 가면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자,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 하고 그 다음에 통합 모의고사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주 8주에서 총 16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가 구성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육론하고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는 유니에티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내용 말씀드렸고, 자,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상반기예요. 상반기 국어교육론 강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씩 나뉘었죠, 선생님들. 먼저 1~3월 달 자, 교육론 이론반이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자, 국어교육론 이론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하냐면은 앞서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따라서 1~3월 같은 경우는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해서요.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이런 정리하는 반이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교육론 이론반 같은 경우는 총 11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금요일 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반 같은 경우는 자 국어교육론 이론편 요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이 교재를 좀 압축 정리한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립니다. 요게 요 반의 특징이죠, 선생님들. 자 국어교육론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리고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자 화독작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매 시간 기출 분석이 병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집도 필요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장 자료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자, 자료 보시면 자, 요게 바로 국어교육론 이론편이에요. 내년 교재 표지인데요. 자, 요것을 좀 압축 정리한 게 뭐라고요?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요 마인드맵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요걸 바탕으로 화독작 이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매 시간 기출 분석이 병행이 되니까 앞에 있는 여기 기출 문제집도 필요합니다. 자, 1, 3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먼저 자, 화법 독서 장문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4월로 넘어갑니다. 4월 보시죠. 자, 4월 보시면은 4월부터는 3개월 동안 교육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화법 독서 장문 맥체 영역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즉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반입니다. 따라서 총 11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매주 금요일 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반에서는 자, 국어교육은 교육과정편. 자, 요 교재가 필요한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을 좀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이제 교재를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좀 개정을 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요 교육과정반에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교과서 학습활동에 어떻게 잘 녹아져 있는지 학습활동도 같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부교재입니다. 국어교육론 필수템이라는 부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이 부교재를 같이 살펴보면서 교과서 학습활동도 함께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요 4월달 자 교육과정 반에서는 자 성취기준 내용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요 부교재 필수템을 바탕으로 자 교과서 학습활동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님들? 역시 기출 분석이 병행이 되고요. 자 그다음 장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자료 보시면 자 국어교육론 교육과정편 요 교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교재를 바탕으로 성취기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제공되는 요거요. 자, 부교재, 필수템 교재 요걸 바탕으로 자, 교과서 학습 활동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먼저 상반기 국어교육론에 대해서 국어교육론 수업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상반기 문법이에요. 상반기 현대 중세 문법 강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죠. 먼저 1, 3월이에요. 자, 1, 3월부터 보시면 자, 1, 3월 문법 이론반 1번 자, 문법 이론반 1에서는 뭘 정리를 할 거냐면은 현대 문법을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현대 문법 중에서 우문론, 형태론, 통설론 요 세 파트를 좀 총 정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총 11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내년 주교재는 뭐냐면은 한국어 문법 총론 1권하고 한국어 표준 문법이에요. 자, 요 두 권을 주교재로 채택을 해서 우선 기본 내용을 숙지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문법 부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자, 문법 인사이드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 문법 속으로 빠져보자는 얘기예요. 문법 인사이드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부교재를 제공해 드리고 자, 부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좀 보충을 해 볼 겁니다. 즉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보시면 보세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교재로 채택한 요 두 권이에요. 한국어 문법 총론하고 한국어 표준 문법 요 두 권을 활용해서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할 거예요. 대표 개론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기본 내용을 숙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무료로 제공되는 요 부교재를 바탕으로 대표 개론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대표 개론서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중요 내용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님들. 그래서 그것을 자 문법 부교재를 바탕으로 좀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주교재를 바탕으로 기본 내용 숙지를 하고요. 제공되는 부교재를 바탕으로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내용을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나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자 교육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매 시간 기출 분석이 병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집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장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자, 요게 바로 주교재예요. 요 두 권의 주교재를 바탕으로 기본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공되는 요 부교재를 바탕으로 내용을 조금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자,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요렇게 1, 3월이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고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이번에는 4월로 넘어갑니다. 4월 같은 경우는 문법 이론반 2예요. 자, 문법 이론반 2인데 요 과정에서는 뭘 정리를 할 거냐면은 현대국어 나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현대국어 언어와 국어라든가 의미론이라든가 화용론 이런 나머지 파트를 좀 정리를 하실 거고 그리고 나서 중세국어로 넘어가서 후민정음, 우문론, 형태론, 통사론, 국어사 파트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즉, 요 4월달 문법 이론반 2 여기에서는 즉 보세요. 현대국어 나머지하고 중세국어 파트를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11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반에서의 주교재를 보시면은 자, 한국어 문법 총론 2권이에요, 님들.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요걸 바탕으로 역시 기본적인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공되는 부자료, 여기 보세요. 부교재인 문법 인사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1, 3월과 마찬가지로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자,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요게 주교재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자 제공되는 요 부자료 자 부교재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반기가 휘리릭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국어 교육론하고 문법에 대한 상반기 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이론서, 개론서 내용 정리를 하고 교육과정 내용 정리를 하면서 상반기가 휘리릭 갈 거라고요. 휘리릭 가면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하반기 보시죠. 하반기 강의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반기 강의 같은 경우는 먼저 7월 달부터는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이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교육론, 문법, 문화, 통합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반 명칭 자체가 범위 예고형이에요. 즉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시험 범위를 미리 안내, 예고를 하고 그 예고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출제를 하고 그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에서는 적용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선생님들. 자, 이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총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반 같은 경우는요. 자, 먼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는 개인 문제풀이 시간이 있고 자, 오후 1시 20분부터 이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으려면 문제지도 있어야 되고 해설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문제지와 해설지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인강 같은 경우는 매주 배송이 갈 거고요. 직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배부를 할 겁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장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요게 올해 제공했던 자료인데요. 자 얘가 바로 A형이에요. A형 시험지고 얘가 바로 B형 시험지입니다. 자 A형, B형 시험지 이렇게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려면은 해설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장 해설지도 한번 보시면은 자 교육론하고 문법 해설지와 그 다음에 문학 해설지를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공해 드린 요 자료를 바탕으로 자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 통합 모의고사반입니다. 통합 모의고사반 보시죠. 자, 이 통합 모의고사반도 역시 교육론 문법 문학 통합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시험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선생님들. 자, 따라서 이 통합 모의고사반도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이 수업에서도 똑같이 개인별로 문제 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즉 직강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자, 문제를 풀지 않고 바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은 얻어가시는 게 별로 없습니다. 먼저 문제를 푸시고 내가 그 문제에서 얻어가야 될 게 뭔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먼저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선생님들. 따라서 먼저 개인 문제 풀이 시간이 오전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13시 20분부터 해설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 알고 계시고요,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반에서도 매주 문제지와 해설지가 무료로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반에서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총 2회 또는 3회 정도의 성적 통계를 좀 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반쯤 오면은 이제 나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딘지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따라서 자, 푸신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은 채점을 통해서 성적 통계를 좀 낼 겁니다. 올해도 요걸 좀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잠시 뒤에 요 성적 통계에 대한 예시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자, 요 통합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8주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교육론하고 문법 영역에 대한 자,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할 거니까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A형, 자, B형 문제지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해설지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론 문법 해설지, 자, 문학 해설지, 이렇게 해설지를 제공해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자,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진행을 했던 모의고사반 통계 자료 예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각 영역별로 교육론, 문법, 문학 각 영역별로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별 상위 퍼센트가 나옵니다. 상위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보완해야 할 문항이 어떤 문항들인지 나의 보완할 문항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의 상대적인 위치도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자, 통합 모의고사 반에서 요 성적 통계에 자, 요거 하는 주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반 특징 자료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보여드리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자, 내년에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저희 유니제 황건우 전공국어 팀에서는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 주간 내공 다지기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자, 수업을 밀리지 않고 잘 수강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매주 자신의 복습 정도예요. 복습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일종의 쪽지 시험 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자, 그 출제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복습 정도를 체크를 하는 제도예요. 자, 이것을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라고 하는데 요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 6개월 동안이에요. 6개월 동안에 자, 진행을 하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참여를 하시냐면은 자택, 집에서 참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희소쌤 플러스 홈페이지에 자, 문제를 올려드릴 겁니다. 문제를 올려드리면은 자,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푸시고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자택에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여기 보세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자,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13일이 월요일입니다. 얘가 월요일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13일 17시에
자, 시소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문제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푸시고, 자, 본인이 푸신 그 문제 답지가 있죠? 그걸 사진 찍어서 첨삭 게시판에 18시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 자,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채점을 하고요. 채점을 한 것을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채점된 본인의 답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또 성적 분포도도 올려드리니까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 같은 경우는 우수자 특전이 있습니다. 즉 3개월 단위로 좀 끊는데요.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성적 우수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 2026학년도 자, 대비 이제 학습 전략,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제가 대표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자, 먼저 당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은 교육과정 내용을 좀 충실히 이해하고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국어 교육론이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자,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성취기준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기 예시를 보세요. 가령 2015 개정교육과정에 담화 관습하고 작문 관습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대로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빈칸에 작문 관습 이렇게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 성취기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계셨다면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러므로 자, 교육과정 충실히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당부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당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부 같은 경우는 개론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교육론, 자, 문법 다 공통적인 내용인데, 자, 얘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론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특정 개론서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가령 사회평론에서 나온 독서 교육론을 보면은 즉 사회적 독서라든가 독서 토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근데 요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똑같이 출제가 되어서 이렇게 사회적 채우는 자, 기입형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론서 내용을 읽고 정리를 하실 때 조금은 꼼꼼하게 읽고 정리를 하고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 두 번째예요, 선생님들.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부를 한번 보시면은 기출 문제를 좀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출 문제집이 가장 좋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경향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교육론 문법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밑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론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면은 가령 2011학년도에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즉 토론 문제와 관련해서 입증의 부담과 관련해서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4학년도 시험에 가면은 입증의 부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입형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셨다면 이 문제는 바로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님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학습서 공부 자료인 요 기출 문제도 잘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당부 내용이에요. 자, 기출 분석 꼼꼼하게 하시고요. 다음 네 번째 당부 보겠습니다. 자, 당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학습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자,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은 시험입니다. 따라서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세워서 실천하실 필요가 있고요, 님들. 그리고 나서 당분간 각종 휴가라든가 나들이 이런 것들 반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납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시험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서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려면은 이런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 제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시험의 특징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세요. 준비하기가 매우 힘든 시험이고요. 그리고
공부해야 할 범위가 매우 굉장히 넓은 시험입니다. 또 문항에 대한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 시험이고요. 또 나 자신과의 경쟁이 필요한 시험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 기간이 깁니다. 1년으로 긴데요. 길다 보니까 자, 1년 안에 1년 동안의 슬럼프가 여러 번 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나를 다독여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노력을 하라고 채찍질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므로 자,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채찍질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나를 다독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그러므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얘가 바로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 내용이었고요. 다음 넘어가서 다섯 번째 당부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당부 내용 같은 경우는 지문 적용 연습, 예문 적용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교육론이든 문법이든 똑같이 최근 시험 문제 경향을 보면은 자, 암기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지문, 예문 적용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적용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적용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 보세요. 교과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고등학교 평가원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기출문제집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희 윤희재 황건우 전공국어 팀에서 자,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하고 통합 모의고사반에서 지문 적용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교과서 지문이라든가 자, 지도서 지문, 각종 문제집 지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문 적용형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풀면서 자, 적용 연습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문제 내용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년부터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런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앞으로도 적용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하반기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당부 내용들이에요. 자, 당부 내용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의 경우 자, 직전 시험 기출이었던 2024년 기출문제와 12개년치 기출문제 분석표를 통해서 자, 시험 출제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당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학습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준비한 내용이 자, 설명회를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희소 티처스 설명회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설명회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희소 티처스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6학년도 임용시험 대비 2025년 문학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희소고시학원 문학, 전공국어, 문학을 1년 동안 담당하게 될 윤희재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는 분들은,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전까지 수업을 한 번이나 두 번, 1년으로 이렇게 쭉 들으신 분들보다는 처음으로 이제 그 문학 수업, 전공국어 시험 내지는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임용시험, 국어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작년하고 또 이제 그 수업 방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 수업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잠시 시간을 내서 들어보시면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료는 별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료를 빔자료를 따로 출력하도록 올려드리진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화면만 보시고 나중에 1월 달에 개강하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하는 말씀을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뭐 출력해서 보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머릿속에 1년 동안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상을 쭉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문학 설명드리고 우리 황건우 선생님이 당연히 국어교육론하고 문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실 텐데 황건우 선생님이 교육론이랑 문법 설명하기 전에 이제 1년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좀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은 따로 하고 황건우 선생님 설명회가 앞에 붙고 이제 문학이 뒤에 붙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전공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주일 촬영이 몇 번이고 직강이 몇 번이고 이런 것들은 황가원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고, 저는 문학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그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제 직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 교육학으로 나오셔야 되고, 월화, 토일은 빼고 그리고 월화, 수목금이라고 치면 월화에 교육학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론 하루 나오고, 문법 하루 나오고, 문학까지 나오면 일주일에 학원을 5번 나오셔야 돼요.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인강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요. 일단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문학시험을 치시려면 여러분들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이 네 파트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는 거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뭐 어색하실 것도 없고,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지금 몇 년 동안 문학이 23문제 중에서 9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대충 그렇더라고요. 고전시가 셋, 고전산문 둘, 현대시 둘, 현대소설 둘. 둘에 고전시가가 언제나 한 문제 더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3+2+2+2에서 그 3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고전시가가 3인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쭉 내보니까. 자, 이 세 문제,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네 파트를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재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교재 안내도 뒤에 나오긴 하지만은 교재 준비를 해서 안에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고전 시가만 해도 고대가요 4개, 향가 13개, 뭐 한시는 우리가 잘 안 봐요. 자, 고려소국 경지체가 11개, 시조 몇백 개.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연시조, 사설시조를 보지 단시조 뭐 이런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들 사설시조가 하나 나왔는데 시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설시조가 나오든가 연시조가 나오든가 뭐 단시조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걸 겨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딴 거랑 좀 연결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시조에서는 여러분들 연시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요. 어쨌든 지금 작품이 많다는 얘기예요. 고대가 4개, 향가 13개, 그 다음에 고려수 경기체가 11개, 시조 약 100개. 그 다음 가사가 지금 23개 실려 있고, 자, 고전 시가가 이 정도. 고전 산문은 여러분들 그냥 소설 100개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물론 여러분들 뭐 신화, 전설, 민담, 가전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한문 단편 소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소설 100개. 현대시 한 200~300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소설 한 100개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난리를 떨어서 고전시가 3문제, 고전산문 2문제, 현대시 2문제, 현대소설 2문제를 우리가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교육학 이틀 듣고, 자, 교육론 하루 듣고, 문법 하루 듣고, 문학 하루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 하루. 그러면은 한 달에 4번. 이에요. 그럼 6개월 동안에 6, 4, 24. 24번의 수업이에요. 그 24번의 수업 동안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저의 상은 뭐냐면 1, 2, 3. 저의 상, 생각하는 상은 1, 2, 3월에 고전시가 4, 5, 6월 달에 여러분들 고전 산문, 고전 소설을 보는 거예요. 그럼 현대문은 언제 봐? 저는 수업을 1, 2, 3에 고전시가 하고 4, 5, 6에 고전 산문을 하고 현대시, 현대소설은 작년 수업을 보강으로 드려요. 1, 2, 3월에 현대시를 드리고 4, 5, 6월에 현대소설을 드립니다. 뭐 인강을 어떤 방식으로든 뭐 한 번은 다른 과목이든 뭐든 뭐 고등학교 때라도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딱 개강을 하고 1월 며칠 날 고전 시간 수업을 4~5시간 해요.
그럼 그게 목록으로 쫙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인강, 보강으로 현대시 제가 끊어서 딱 드려요. 그때그때 진도에 맞게. 예. 그 진도에 맞게라는 걸 여러분들 오늘은 왠지 윤동주가 땡기는 걸 이게 아니라 1920년대 시부터 적절한 양과 적절한 작가를 딱 끊어가지고 그 계산 다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진행하는 고전 수업 그리고 보강으로 드리는 지금 현대시 수업을 계속 차례에 맞게 끊어서 드리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는 목록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직강을 하면 직강에서 고전시가 듣고 집에 가서 현대시 보강 듣고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저는 인강만 하니까 올라오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의문이 드냐? 아니 그럴 바에는 1, 2, 3월에 고전시가 수업도 하고 현대시 수업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보강 없이. 물론 그것도 방법이죠. 제가 2024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촬영을 2번 하고. 자, 그래서 문제풀이반이 없었죠. 1, 2, 3, 4, 5, 6, 7, 8에 2달씩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하느라고 저는 죽을 뻔하고 여러분들도 힘은 들고 근데 문제풀이반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제가 학원을 옮기면서 어쨌든 모든 작품을 다 해야 되니까 2달 하고 문제풀이반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굉장히 갈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반을 제가 확보를 해야 돼요. 7, 8월에.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전할 수 있죠. 전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문제를 만드는 시간을 확보를 못하고 여러분들은 6개월 동안에 제가 허덕대는 걸 보면서 선생님은 너무 안쓰러워 이러면서 진도를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 수업으로 고전하고 현대를 다 하든 고전만 하고 현대를 보강으로 드리든 여러분들은 거의 같은 양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 수업으로 고전을 하고 현대문학 수업은 보강으로 드리면 양질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강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여러분들 고전문학 수업을 6개월 동안 하니까 작년에 한 것보다 좀 더 촘촘히 할 수 있죠. 새로운 작품까지. 여러분들은 뭐 올해 다 합격하실 거니까 내년은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현대문학 수업만 하고 올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전문학 수업하는 거를 보강으로 끼워 넣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업이 점점 완성도 있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제 만들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안정적으로 쫓아오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요점은 차 띄고 포 띄고 고전시가 3문제, 고전 산문 2문제, 현대시 2문제, 현대소설 2문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다 합쳐서 여러분들 한 500편 정도의 문학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은 올해 하는 본 수업으로 그 중에 반은 보강으로 목록으로 맞게 쭉 끼워 드립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시기 쉽게 인강 보실 때 알아보고 쉽게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요. 여기도 그 인강 올라갈 때 글자 색깔 변경할 수 있나? 나중에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옛날에 저쪽 이쪽인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쪽에 있었던 데서는 올해 수업은 까만 글자로 나가고 보강은 파란 글자로 나가고 그래갖고 좀 여기는 안 돼? 그럼 여기는 이제 보강 그러고 들어가면 돼요. 알아보시기 쉽게 쭉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도가 6월 달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7, 8월부터 이제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몽땅 이제 합쳐서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보면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요게 여러분들 여기 실제 빔자료 들어가서 설명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의 저의 수업 계획이고 본 수업과 보강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요. 교재 소개. 자 그냥 책 표지를 끊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구입을 하셔야 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의 변화 전혀 없고
껍데기의 변화도 없습니다. 자, 요게 고전 시가책. 그림은 다 똑같아요.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런 풍이 좋더라고요. 책도 있고 연필도 있고 귀여운 애들도 좀 나오고 책을 딱 피려고 할 때 좀 산뜻한 마음이 있는 고전 시가, 고전 산문, 그 다음 현대시, 현대소설 4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작권료가 엄청나요. 한번 맨 뒤에 그 판권이라 그러죠. 그 판권을 한번 바꿀 때마다 인세를 엄청나게 내야 돼요.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은 다들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돼서 저작권료가 없는데 이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은 여러분들 저작권료가 엄청나서 이거 한번 찍을 때마다 저작권료를 새로 물어야 되니까 책값이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다시 찍지 않고 있어요. 그냥 3년인가 전부터 정지 상태예요. 그대로 페이지까지 그대로입니다. 선생님 저는 더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냥 수업할 때 작품 목록으로 찾아 들어와서 페이지 보시면 되니까. 페이지가 뭐 헛갈리고 한 작품당 여러분들 그렇게 양이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작품으로 찾아 들어오시면 페이지가 조금 다르다 그래도 막 5년 전 책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책을 갖고 10년 전 책은 안 되겠어요. 한 5년 전으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책은 개정을 안 해요. 개정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 10%? 15% 정도 넣다 뺐다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책값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너무 신경질 나잖아요. 책도 새로 사야 되고. 그래서 요대로 정지가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보충 프린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문학 기본이론서 4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문학 영역별 기출문제집 제도 정지 상태입니다. 2022학년도 시험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가 있어요. 야, 저거 저 안에 나오는 지문 있죠. 현대소설 지문, 현대시 지문. 저거 저작권료 다 내야 돼요. 아니 내도 되지. 책값이 올라가서 탈이지. 근데 책값을 갖다가 올려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 뒷부분을 붙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요게 한 5년치 정도가 모이면 저 책이 2022학년도 기준으로 기출문제가 그 뒤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3학년도, 4학년도, 5학년도, 6학년도, 7학년도 뭐 요 정도 모이면은 추록본을 내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인세를 내면 되거든요. 근데 또 아직 추록본이 나올 만한 두께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강할 때 2023학년도, 4학년도, 5학년도 이제 3년치네. 그거를 프린트해서 올려드립니다. 그것만 출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기출문제집도 이전 거 2022학년도 그때쯤에 샀다 그래도 그 다음부터 안 사셔도 돼요. 에이 라고 얘기했더니 작년에 선생님 저는 2021학년대 그래갖고 내가 저기 기출문제를 넉넉하게 프린트를 드려요. 2021학년도부터인가? 그래서 기출 프린트는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드리니까 2021년에 책 사고 안 사신 분들도 아마 그대로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오수? 그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일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이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개정이나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웬만큼은 프린트해 드리고 예전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저 5권은 필수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자, 얘는 뭐냐? 얘는 뭐 표지 껍데기가 변했을 수도 있고 오래 변할 수도 있죠. 해법 문학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다 따로 나오죠. 수필극 따로 나오고 저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 우리가 고전시가 수업을 하는데 해성가 이런 걸 했어. 겁나 받았어요. 왜? 막 해석 받아쓰고 낱말뜻 받아쓰고 왜? 그걸 왜 받았어요? 고등학생들 자습서에 엄청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강이면 이 얘기를 못 하는데 직강을 듣는다 그러면 너무 이구지구 책을 들고 와야 되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들 다들 인강이니까 문학 수업을 듣는 장소는 여러분들 좀 고정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책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볼지 도서관에서 볼지 독서실에서 볼지 아니면 학원 자습실에서 본다면 사물함을 이용해서
고전 시가 지금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기본 이론서하고 해법 고전 문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 다 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 교재 기본 이론서를 피고 해법은 옆에다 두고 낱말뜻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눈을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동시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4학년 졸업할 때 우리 교원 임용 자격증 받잖아요. 그 자격증을 다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만 시험을 치는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이니까 엄청나게 고급 인력이에요. 여러분들 사법고시도 대학 안 나와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붙잖아요. 원종고시 치고 대학 안 나와도 여러분들 붙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대학 4년 멀쩡히 졸업해서 자격증 다 있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실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고급 인력들이 책 2권 동시에 못 보겠어요? 그것도 아예 다른 작품이 아니라 이것도 해석가 이것도 해석가면은 낱말뜻 같은 거 옆에 써 있으니까 체크해 가면서 나중에 공부할 때도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 낱말뜻 따위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복습할 때 좀 이런 것들은 내가 필기 안 하고 이걸로 봐도 되겠구나 라고 미리 좀 정해놓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고전 산문이나 현대 수업할 때는 이 해법 이 문제를 옆에다 펴놓고 있으면은 참고서를 펴놓고 있으면은 한 20-30% 편해요. 근데 고전 시가나 현대시 수업을 들을 때 얘를 옆에다 펴놓고 하면 80-90% 편해요. 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책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천재교육이랑 뭐 있죠? 아니 딴 거 가지고 오셔도 돼요. 좀 친절하게 써있는 잡서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펴놓고 보셔도 되는데 저는 얘가 편집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왜 한눈에 잘 딱 들어와서 공부하기 편한 책 있죠. 이 책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해법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 저도 보충 프린트를 적절히 드리긴 하겠지만은 너무 사소한 내용까지는 쪼잔한 보충 자료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고등학생들 잡서 예를 들면 이런 데에도 이해하기가 참 난해하게 돼 있는 너무 듬성듬성 내용이 나와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촘촘하게 만들어 드려요. 자, 교재 소개 하나 둘 셋 넷 5권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문학 5권은 꼭 있으셔야 되고 얘가 또 5권이잖아요.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얘는 수필 극문학이 따로 있어요. 개별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5권 세트 구입. 제 중고책 필요 없고 동생 거 뺏어와도 상관없고 굴러다니는 거 갖고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꼭 새 책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교재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의 문학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좀 알아둬야 될 내용 마음의 평화 이런 걸 좀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마음의 평온이 되게 중요해.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공부하기가 싫더라고. 자, 우리 시험은 지금 23문제 나옵니다. A형 12문제, B형 11문제. 왜 그렇게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A형에는 기입형이 4개잖아요. B형은 2개고.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B형이 지금 한 문제 적습니다요. 문학만 계산하는 거구나. 갑자기 가슴이 번쩍 됐네. 그래서 지금 총 23문제 중에서 문학이 9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A형에서 여러분들 4문항, B형에서 5문항입니다. 그리고 A형에서는 기입형이 2문항이고 서술형의 7문항. 이해요, 여러분들. A형에서 총 기입형이 2문항, 서술형의 7문항. 그러니까 A형, B형에서 기입형은 하나씩이에요. 하나씩이고 서술형은 7문항이면은 A형의 10, 11, 12번. 그리고 이번 시험은 B형에서 11, 19, 8번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맨 끝에가 여러분들 서술형이에요. 문학이. 문항수는 저만큼 가지고 있고 이번 시험도 역시 고전 시가가 3개 나오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2개, 2개, 2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현대소설 시험에서 이번에 뭐 눈 속의 검은 항아리 이런 김소진 이런 작품들 나왔는데 그런 거는 적중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게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 문제를 맞추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맞춘다기보다 수업에서 지금 담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서 우리가 작년 2024년에 수업을 한 지금 작품은 요 정도예요. 용비어천과 선우의 불꽃, 그 다음에 이제 가전 들어가기 전에 화한계, 다른 이름으로 제일 풍왕서라 그래요. 그리고 몽유록계 소설, 이번에는 안백몽유록이 나왔고 보충자료에서 잠깐 다뤘었고, 그 다음에 현대시 절정, 고려가요 만전춘별사, 또 역시 지금 고전시가죠. 가사 규언과, 요 정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동안에 한 겁니다. 뭐 사설시조 이것도 했다고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데 사설시조 이런 건 안 넣고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작품은 어떡하냐. 아니 선생님 1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쎄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수업을 안 한 작품도 있단 말이에요? 있지 당연히. 오장환 성탄제 이런 거 안 했고 김수지 눈 속에 검은항아리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출제자들이 여러분들 이 교사가 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알고 있다고 내질 않아요. 일부러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을 것만한 걸로 골라냅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서 풀 수 있게 만들어놔요. 자료 안에서 풀 수 있게. 문학의 힘. 그러니까 저도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적중률이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웃긴데 1년 동안에 우리가 같이 수업한 내용 중에서 이번에 지문으로 출제된 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30% 어떡하냐고요? 밀어붙여야죠. 문학의 힘으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나머지 낯선 지문들은 그동안 내가 한 공부로 좀 밀어붙여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드라마 많이 본 사람은 새로운 드라마 딱 나오면 쟤랑 짝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좀 맞추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관계로. 나중에 심지어 써.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안정을 좀 가지시면 됩니다. 문학 만점은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면 목표를 뭘로 삼느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10%만 잘 보면 돼요. 내가 모르는 건 딴 사람들도 다 몰라요. 딴 사람이 아는 건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공부한 문학의 양과 내용과 시간으로 시험 시간에는 내가 모르는 작품들까지 적용해서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쫓아하면 이 정도 지문은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쉽게 구경할 수 있고, 뭐 사실상 고전문학은 100%예요. 사실상. 근데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것저것 골고루 여러분들 집에서 밥도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러면은 처음 보는 음식이라고 해서 못 먹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얘기죠. 자, 이번 시험은 요렇게 나왔고 우리는 충분히 이거를 다 1년 동안 담보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아까 한 얘기예요. 6개월 동안에 올해는 최대한 많은 고전문학 작품을 분석을 합니다. 현대문학은 보강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시간에 서동요, 풍요, 허나가, 도술가, 모죽지랑가, 처용가, 해성가를 했어. 그러면 딱 뒤에 시간을 남겨서 오늘 수업한 거에서 기출문제가 있다면 그걸 같이 풀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반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해보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거 진도 다 끝나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반이라 했거든요. 수업 내용을 기억을 못해. 그럼 다시 수업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비효율이야.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때그때 끼워 넣는 게 짱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죠. 기출문제집을. 그래서 문학 수업은 보는 장소를 좀 고정하라는 거예요. 뭐 문법 수업은 지금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론서 하나, 빔자료 있으면 되잖아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학은 일단 지금 고전시가 하면 이론서, 해법, 빔자료 출력, 기출문제집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장소를 이동하면 곤란해요. 뭔가 빠지게 되니까. 자, 6개월 동안 우리는 고전만 하고 현대문학은 보강으로 드리고 그주 끊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몰빵으로 보시지 않게. 현대문학 다 풀어놓고 알아서 보세요. 그러면 안 봐요. 자, 문학작품 분석 시에 기출문제 확인 그때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반 따로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이론서 4권 있어야 되고 문학 기출문제집 있어야 되고 그때 확인하셔서 문학 빔자료 출력하셔야 되고
보충 프린트 있으면은 출력도 하셔야 됩니다. 교재 안내도 끝났고, 근데 이제 언제 무슨 교재가 필요한지 좀 보셔야 되겠죠. 준비해야 될 교재입니다. 자, 1, 3월, 4, 6월. 우리는 세 달 코스예요. 자, 우리 1, 2, 3월에는 고전 시가 열심히 한다 그랬고, 보강으로 현대시 드리죠. 본수업 보강. 4월, 6월 달. 야, 4월, 6월 달 되면 덥겠다. 정말 너무너무 더웠었는데 이제 추워. 이제 수업할 때 맨날 그 말씀드려요. 힘드시죠? 덥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수험생이에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수험생. 추석 그때부터 이제 완전 좀비 같은 수험생.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입으면 연말이에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생각하면 얼마나 싫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염장을 잘 지릅니다. 자, 4, 5, 6월 달에 고전 산문 우리 본 수업 열심히 하고, 그리고 현대소설 보강으로 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1, 2, 3월에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 본 수업을 들으시고, 역시 1, 2, 3, 4, 5, 6 달에 작년 수업 현대문학을 들으면서 윤희재 선생님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늙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회춘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살이 쪘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야위였는지. 야위일 리는 없죠. 어머 저건 같은 옷이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옛날에는 저 옷이 헐렁했는데 올해는 꽉 끼네.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카페에 그런 걸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6개월이 갑니다. 7, 8월에 수업을 두 번 해서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문제를 풀겠죠. 근데 그때는 주로 이론 중심으로 풀어요. 이론이 필요한 것들. 자, 그래서 요렇게 문제풀이반 2달, 최종 모의고사만 3달이란 거를 11월 초에 이제 종강을 하니까 11월 초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문학 기출문제집 꼭 필요하고, 자, 요거는 프린트 내용으로 제공하니까 옛날 책 갖고 있는 분들 새로 구입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나는 웬만하면은 그 자습서 중에서는 해법 문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게 여러분들 뭐 당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중고를 산다 그래도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나도 옛날 거 중고로 좀 내놔볼까 당근에? 뭐 설명해 하면서 뭐 이런. 나는 저게 되게 많아요. 집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한 페이지만 바뀌어도 새로 사고 이래가지고 되게 많더라고요. 당근에 저거 팔려 나가는데 수강생 만나. 자, 월별 수업 계획 다시 한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1월, 2월, 3월부터 뒤까지 다 있어요. 이제 뒤에 11월까지 있는데, 저거를 제가 시간수를 갖다가 다 작년 이제 목록을 출력을 해서 시간수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며칠 해가지고 정말 좀 꼼꼼하게 써놓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1, 2, 3월에 고전 시간을 한다 그랬을 때 1월 달에는 경기체가까지 하게 돼 있고, 2월 달에는 조선 전기가사에 몰빵을 하게 돼 있고, 3월 달에는 조선 후기가사에 몰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 1월 달이 제일 재밌어요. 수업은 10분 15분 간격으로 작품이 막 바뀌기 때문에 막 공부하는 맛도 나고, 난 올해 합격이야, 어떡하지, 가슴이 설레는 걸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막 전기가사 후기가사로 가면은 한 개 가지고 막 1시간 보고 1시간 반 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수업이 지루해져. 그러면서 이 공부를 어떻게 다 하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문을 또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또 워낙 수업을 잘하기 때문에 뻔뻔하기도 하지, 조선 전기가사, 조선 후기가사 저런 거 할 때도 머리에 잘 들어가게 제가 작전을 잘 짜와요. 제가 이걸 몇 년을 했는데 작전을 못 짜겠어요. 정말 머리에 잘 들어가게끔 말씀을 해드리고 키워드 뽑아드리고 이러면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월에 여러분들 현대시는 30년대까지, 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아니 30년대를 왜 두 번이나 써? 30년대 시 너무 많아. 40년대 시도 많지만 30년대, 40년대 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40년대 이후 시는 여러분들 70년대 정도까지 드리는데, 60년대, 70년대 정도로 가면 이제 나올 만한 작품으로 스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작년 거. 근데 이제 내년에 제가 현대시 수업을 본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넉넉해지니까 여기다 이제 끼워 넣어서 본 수업으로 드리고, 올해 찍고 있는
이 완벽한 고전문학 수업을 내년에 이제 보강으로 드리겠죠. 선생님 그럼 전 내년에 들을래요. 됐고요. 올해 들으시고 올해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기 구분이 되게 여러분들 쭉 드릴게요. 그러니까 3달이니까 여러분들 본 수업을 3, 4, 12 12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강도 12번 들어가게 돼 있겠죠. 본 수업, 보강, 세트가 12번. 그 다음 4, 5, 6월 달. 내가 넘겨야 되는구나. 우리 빔 조교가 일본으로 휴가를 가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4, 5, 6월 달. 뭐 몇 월에 뭐 하는지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죠? 또 그때그때 쫓아오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현대소설 작품론은 여러분들 보강으로 이렇게 드리게 돼 있습니다. 1, 2, 3월 한 덩어리, 4, 5, 6월 달 한 덩어리. 7, 8월은 문제풀이 반, 9, 10, 11월은 최종 모의고사 반. 이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를 쌓아놓고 공부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죠. 저 때는 시험지, 그 다음에 해설지 다 배송. 이거는 저의 오래된 역사예요. 그럼 한글원 선생님도 저랑 지금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풀이마다고 모의고사는 시험지 여러분들 배송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공부할 수 있는 해설지는 따로 만들어서 드려요. 언제 어디서나 그것만 있으면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자, 아까 우리 기본이로서 5권 꼭 있어야 된다 그랬고 해법 문학책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좋겠다 그랬죠. 그 이외에 보충 프린트하고 빔 자료는 여러분들 샘플러스 자료실에서 지금 출력을 해서 보시면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시냐면요. 그냥 오늘 우리가 개강을 했다고 쳐보세요. 한번 개강을 했다고 치고 자, 유배가사 중에서 무슨 뭐 만분가 이런 거 있어요.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분통 터짐이 만땅인 노래가 있어. 만분가라는 조이의 노래를 오늘 수업을 한다. 그러면 책 피세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가지 않고 요게 빔자료 예시입니다. 조이의 만분가 이게 최초의 유배가사고 유배가 가지고 왕을 그리워하면서 근데 지금 왕은 싫어해. 연산군 되게 싫어. 그 선왕 그 자기가 모셨던 이전의 왕 이미 꽤 돌아가신 성종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면서 자기가 유배에서 풀려나고 싶은데 근데 유배지에서 죽었대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여기 어디 있는데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충신연주지사에 유배가 쓰면 보통 여성화자를 써요. 여성화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보편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함이고 어쩌고 저쩌고 또 이게 나중에 정철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선녀로 그리고 자기의 님을 갖다가 지금 옥황상주로 설정해서 노래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얘기를 하고 정철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식의 뒤에 여러분들 만분간 빔자료가 여러분들 뒤에 2페이지인가 더 있을 거예요. 이게 무호사화에 얽힌 얘기고 그리고 이제 사화 이런 것들은 사림이 화를 입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 국사 자격증 따실 때도 좀 필요하고 근데 얘가 시험 문제 여러분들 2번이나 나왔네요. 2013학년에도 나오고 2024학년도에도 나왔네. 그럼 이제 이 만분가를 공부한 다음에 얘는 기출문제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13학년도 거니까 이거 풀고 2024학년도에 나온 건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이 없겠네. 따로 출력한 프린트에 있겠네. 프린트 12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이 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수업하고 바로 기출문제 풀고 자신감 만땅 날마다 난 합격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서 또 가을이 오고 시험 문제를 풀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려요. 키워드를 막 일부러 제가 반복을 하면서 이때까지 교재 안 폈어. 줄거리를 막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결과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런 거다 예요. 특성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배지에 사망했다는 여기 있네. 근데 이 조이 만분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인곡이나 송민곡보다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애들 잡서까지 다 훑어도. 그런 경우는 제가 너무도 또 친절하게 프린트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문학 보충 프린트를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문학 보충 프린트 8-2는 뭐냐면요. 우리 목차에 가면은 가사가 8번이에요. 가사 8번 중에 2번째 작품에 대한 보충 프린트를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빔자료 받고 빔자료 쭉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교재에서 중요한 거 다시 보고 아까 기출문제 풀고 보충 프린트 같이 수업할 때 보고 그래서 이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보충 프린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건 너무 촘촘해서 여러분들 요만큼 끊겼어요. 저게 여러분들 가사 만분과 원문 이게 여러분들 쭉 원문이 쭉 실려 있으면서 밑에 제가 여러분들 낱낱이 써놓죠. 이거는 자습서에도 너무 부실한 경우는 이렇게 해서 드려요. 한 번에 쫙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이거의 낱말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머리에 넣을 때 단어 뜻이 지금 이해가 안 가면 머리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머리에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요 조그만 글씨들을 그냥 처음에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로 단락의 번호를 끊어가지고 1번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 2번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10번 단락까지 했어. 그러면 작품 안 보고 1번 단락에서 10번 단락까지 조이가 만분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쭉 되새겨 보는 거야. 안 보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까지 한두 번 복습하면 기억력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육론 할 때 여러분들 그 독서 부분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얼핏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나서 기억력을 되살리고 날개 충분히 활용하고 자, 그 다음에도 자료가 이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보충 프린트 예시예요. 앞에 있었던 건 빔 예시, 보충 프린트 예시. 그래서 여러분들 저걸 쭉 들으면서 출력을 해서 착착착착착 쌓아놓고 공부할 때마다 야 이건 내가 정말 솔직히 졸면서 하느라고 열심히 봤는데 너무 정신이 막 탁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봐야 돼. 이런 것들을 꼭 인덱스 붙여놨다가 월말에 몰아서 다시 보고 월말에 몰아서 다시 봤는데도 이 작품 찜찜해. 그럼 인덱스 하나 더 붙여놓으시고 공부가 다 됐어. 띄시고 각자 공부하는 여러분들 좀 방식은 있으시죠? 있어도 여러분들 다시 봐야 될 거, 이건 다시는 안 봐도 될 거, 부분적으로 다시 봐야 될 거 이런 것들 그때그때 체크해 놓고 가시면은 엄청 공부하기 편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동안 또 공부를 쭉 해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각종 지문을 100% 맞춰드릴게요 라는 그런 뻥은 안 쳐요. 저는 이 지금 학교 생활 9년, 10년 정도 하고 또 여기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노량진에서 보냈는데 그냥 전형적인 약장사는 죽어도 못해요. 약간 선생님과 강사 중간에 서 있는 어정쩡한 좀 마인드를 가지고 쭉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뻥은 못 치고 내가 출제위원을 만나고 왔는데 이런 뻥 절대 못 치고 우리 교수님이 지금 출제위원 들어갔는데 뻥 못 치고 출제위원 나 누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계란 후라이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계란 후라이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후라이팬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계란 노른자만 시험에 나온다 그래도 흰자까지 공부하고 후라이팬까지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문제가 담기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지문 적중률 100%라는 말씀은 죽어도 못 드려요. 지문 적중률 100%였던 건 지난 20여 년 동안에 한 번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시험 너무너무 쉬웠을 때. 근데 역시 늘 그렇듯이 70, 80%를 목표로 공부를 많이 할 거고 그 70, 80%를 같이 공부하면서 생긴 힘으로 나머지 문학작품을 좀 맞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작전을 잘 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작품 목록 보여드렸잖아요. 불꽃 이런 것들은 거의 막판에 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정말 엄청 잘 쓰셨을 거예요. 음성 지원 좀 되면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했는지 머리에 잘 남는 수업. 제 특징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수업, 재미있는 수업, 결코 지루하지 않은. 그래서 머리에 자연스럽게 남겨드리는 수업을 또 1년 동안 하고 지문 적중률 7, 80% 확보해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힘으로 그것도 괜찮네요. 밀어붙일 수 있도록 또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2025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026
6학년도에 발령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6학년도 시험 대비 2025년 문학수업 계획을 이렇게 지금 쭉 짜드리면서 언제나 좀 화이팅 넘치는 수업을 또 1년 동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비처럼 수험 생활을 끌려다니지 마시고 약간은 활기차게 그렇게 좀 진행을 계속 같이 우리 운명공동체요. 이제 1년 동안에 좀 같이 그렇게 쭉 약간은 즐겁게 활기차게 그리고 그 다음 수업이 기대되게 그렇게 1년을 같이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일도 화사불성 정신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화이팅하고 1년을 잘 보내봅시다요. 자,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